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일반 기계기사 기초수학 첫 번째 삼각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학에서는 시험에 필요한 수학만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 가지만 다룰 예정이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 채널에 이제 수학 카테고리에 있는 영상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이란 이제 각도를 어떤 길이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의 반지름 r과 그리고 이 호의 길이 r이 같은 값을 가질 때를 이제 1라디안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그때에 이제 이 각도가 이제 1라디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도로 환산을 하면 약 57도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 디그리 단위로 사용을 하다가 왜 역학이나 물리에서는 이런 호도법을 이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 디그리 단위에서는 이제 딱 정수로 떨어지면 뭐 굳이 파이 라디안 단위를 사용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각도라는 것이 정수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만일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소수점 뒤로 가면 이제 분, 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단위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체계가 이제 60진법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이제 실수 체계에서 사용하는 10진법과는 이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디안을 사용하는 이제 호도법을 이제 도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이나 이제 물리에서의 계산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라디안 단위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서 이제 각도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디그리 단위와 이제 호도법 간에 이제 관계식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 360도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 이 원의 원주 길이는 2파이 r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한 바퀴를 완전히 회전했을 때에 이 라디안으로 측정한 각도 값은 2파이 라디안이 되게 될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이제 실제 디그리는 한 바퀴를 돌면 36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원래는 2파이 라디안은 360도에서 양변을 2를 나누면 이제 파이 라디안은 180도가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상관관계식은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만일에 어떤 이제 도로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1도는 파이 나누기 180 라디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도로 주어졌다고 하면 이제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고, 만일에 이제 라디안을 도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이므로 이제 파이분의 180을 이제 어떤 주어진 값에다가 이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원주 길이 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지름 R 곱하기 각도 C타인데, 이때 이제 이 C타는 이제 반드시 이제 라디안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곱해준 값으로 이제 L 값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호도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비의 정의와 특수각의 삼각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의 정의는 이제 어떤 이러한 직각삼각형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각도와 길이 사이의 이제 비를 나타낸 것으로, A와 B변 사이의 각도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제 이 각도 A에 대한 이제 sin A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항상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는 이제 가장 길이가 긴 변 C를 우리가 B변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성립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C의 길이가 가장 그 긴 길이라고 우리가 그림상으로도 당연히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sin A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C분의 A를 이제 sin A로 정의를 하고, 즉 이제 이렇게 된 부분을 이제 sin A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사인 A는 이러한 식으로 항상 빗변이 분모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C분의 B를 코사인 A로 정의하고, 이제 탄젠트 A는 이제 항상 각도가 여기 있으면 이 각도에 인접한 변분의 이제 나머지 그 B변을 제외한 변으로, 즉 이제 B분의 A로 이제 탄젠트 A는 그 정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탄젠트 A는 B분의 A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제 함수에 있어서는 이제 기울기와도 연관된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이런 사인 A, 코사인 A가 아니고 이제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에 대한 어떤 이제 0도, 15도, 30도와 같은 이러한 특수한 각들에 대한 이제 값들을 우리가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험에서는 뭐 계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15도나 75도 같은 경우는 굳이 우리가 뭐 계산기를 어차피 활용하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이제 뭐 30도라든지 45도, 60도, 그리고 뭐 90도, 0도에 대한 것들은 자주 계산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값들을 암기를 해 두시면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계산기를 누르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하면 뭐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이 뭐 비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이제 삼각함수는 많이 여러분들이 그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뭐 사인 영도가 0이고 코사인 영도는 1이라고 하는 이러한 값들은 자연적으로 암기가 되었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또 시험 중에서는 뭐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시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특수각에 대한 그 값들은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해 두시는 것이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나 삼각비나 내용은 거의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뭐 수학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 기계 기사에서 뭐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른 뭐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없고,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삼각비도 활용을 하지만 우리가 삼각함수를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삼각비에 의해서 이제 또 삼각함수도 정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xy 평면 상에 우리가 이제 점의 좌표로 이제 어떤 값들이 정의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때 이제 점 x, y까지의 이제 원점에서 x, y까지의 직선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x 이쪽은 x, 이쪽은 y, 그리고 빗변은 r인 직각 삼각형이 이제 그려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각도는 이제 시타이고, 이런 직각 삼각형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직각 삼각형에 의한 다음에 이제 어떤 삼각비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그러한 정의가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삼각함수와 삼각비의 차이는 삼각비는 삼각형 하나에서 끝이 나지만 이제 좌표 평면상에는 이제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다른 위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r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이러한 식의 원을 그리게 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원에 대한 것을 이제 회전에 대한 것이 이제 각도 시타인데, 한 바퀴만 회전하면 뭐 똑같은 것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한 바퀴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등 무한히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무한히 회전하는 것까지 모두 감안한 것이 삼각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일단 그러한 개념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 삼각함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삼각비에서 나온 이 값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제 뭐 코탄젠트라든지 시컨트, 코시컨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은 뭐 우리가 삼각비에서는 이제 다룰 수 없는 개념이고, 함수로 넘어왔을 때만 이제 다루는 개념이기 때문에 삼각함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비전공자들도 요새는 시험을 많이 응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뭐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리뷰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탄젠트 시타의 또 다른 정의는 결국 이제 x분의 y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차피 코사인 시타는 r분의 x이고 사인 시타는 r분의 y로 이제 공통 분모를 가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사인 시타분의 탄젠트 시타로도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코탄젠트와 시컨트, 코시컨트는 각각의 탄젠트, 코사인, 사인의 이제 역수의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코탄젠트 시타는 이제 탄젠트 시타분의 1로 정의를 하고, 따라서 이제 탄젠트 시타를 이제 역수의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역수를 취하면 이제 y분의 x가 이제 코탄젠트 시타가 되겠고, 뭐 나머지도 이제 역수를 대입을 하면 이제 이 값들을 각각에 해당되는 값들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역수 함수라고 보면 되고, 이제 역함수라는 것이 또 있는데, 이제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각도 시타를 만일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b는 알고 있고, 이제 사인 시타는 이제 r분의 y라고 하는 이제 r 값과 y 값을 알고 있는데, 이제 r 값과 y 값을 통해서 우리가 각도 시타를 이제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사용되는 것이 이제 역함수의 개념으로, 이제 뭐 물론 계산기에 이제 그 사인의 이제 제곱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제 표현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기호를 본 적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 함수가 이제 사인 함수의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각도 시타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뭐 그러한 함수는 우리가 이제 아크라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아크 사인, 뭐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등으로 이제 그 명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벡터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에 곱하고 더해진 계수들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학이라는 과목이 나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굳이 일반 기계 기사에서는 다룰 필요는 없는 개념이긴 한데, 어차피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이 식보다는 아래에 어떤 y 이꼬르 a 곱하기 사인 가로하고, 이제 가로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x라는 주로 이제 우리는 그냥 a sin x라고만 표현된 것을 많이 보았을 건데, 다음과 같이 이제 b분의 2파이 곱하기 또 x-c라고 하는 꼴로 우리가 또 각도를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제 그 1차식이나 2차식과 같은 뭐 함수꼴에 있어서 이제 y 절편에 해당되는 이제 d 값도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삼각함수에서도 이제 당연히 정의를 할 수 있고, 먼저 이제 A부터 이제 사인 앞에 곱해진 A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이제 사인의 그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이제 진폭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러한 것이 다 더해지고 곱해지지 않은 상태의 순수 사인 함수의 주기는 우리가 2파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만일에 2파이에다가 이제 b를 나눠준 값이 곱해지게 되면, 이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리오드를 우리가 주기라고 하게 되는데, 저기 이러한 파형이 이제 반복돼 1회 반복된 경우를 이제 우리가 피리오드 주기라고 하는데, 즉 이제 b의 값에 따라서 이 주기 이 사이에 이 간격이 이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c는 어떤 우리가 이제 시프트 값인데, 즉 이제 보통 사인 함수는 사인 영도는 0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자포평면상에서 주로 이제 0부터 이러한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c가 이제 마이너스 c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0에서 출발해야 될 것이 이제 c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플러스 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절편이기 때문에 y 절편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0,0에서 y 값도 0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d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d부터, 즉 이제 이러한 사인 함수의 원점이 이제 c, d로 그 이동이 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sin x라고 하는 이제 아무것도 곱해지거나 더해지지 않은, 이제 원래는 이제 1이 곱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 함수의 이제 앰플리튜드, 즉 이제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0,0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진폭은 항상 원점에서 이제 최대 높이 혹은 최소 높이까지의 이제 어떤 거리, 즉 이제 어떤 y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원래는 1 곱하기 sin x인데 대부분의 경우 1이 곱해지면 우리가 생략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y 이꼬르 sin x의 진폭은 이제 1과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래프 상으로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2가 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진폭의 크기가 이제 2배가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즉 이제 이 2의 값이 이제 1이었기 때문에 2배가 된 거고, 그냥 2의 값이 바로 이제 이 진폭의 즉 이제 최대 높이 혹은 최소 높이를 결정하는 값이라고 보면 되고, 만약 3이 곱해졌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이제 이쪽 부분의 높이 값은 이제 y의 값은 3이고, 이쪽 부분의 그 높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각도 x에 2가 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2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주기가 원래 주기 이 sin x의 원래 주기는 2파이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b 값으로 이제 2가 곱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2파이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주기는 파이가 나오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그래프 상에서도 자세히 보시면 1에 반복된 그 파형의 이제 주기 값이 이제 파이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음을 이제 그래프 상으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2분의 파이는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2분의 파이 나누기 b였는데 통상적으로 2분의 파이는 그냥 생략을 하고, 원래는 또 이제 b분의 1인데 b분의 1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b가 x에 곱해진 걸로 그 표현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그
이제 판단을 할 때는 결국 앞에 곱해진 것은 이제 주기의 길이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이제 2파이 나누기 b에서 이제 b 값 대신에 이제 곱해진 그 2를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주기를 산출을 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항등식에 대한 것은 공식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이제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곱 공식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이제 1이라고 하는 이제 삼각항등식이 있고 일단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증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 식이 가장 기본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식들은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유도가 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라고 하는 이 식은 원래 이 식에서 이제 양변을 코사인 제곱 x로 나누면 이제 이 부분은 탄젠트 제곱 x가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1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코사인 제곱분의 1인데 결국 이제 코사인 x분의 1이 그 시컨트 x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이제 시컨트 제곱 x가 되게 되고 이번에는 이제 사인 제곱 x를 양변에 나누면 이제 세 번째 식으로 그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우리가 이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기계 설계에서 또 많이 나오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은 우리가 이제 어떤 고체역학이나 재료역학에 대한 어떤 수식을 유도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어떤 문제 자체에 그 응용이 되는 그 식은 아니고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그 재료역학에서 우리가 이제 그 평면 응력 공식들을 이제 유도를 할 때 이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아래에 이제 탄젠트 x 플러스 y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사 계산을 할 때 이제 많이 활용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탄젠트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탄젠트 x 플러스 y는 이제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나누기 1 마이너스 탄젠트 x 탄젠트 y인데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게 되면 나머지 부호를 모두 반대로 즉 이제 탄젠트 x 마이너스 탄젠트 y 나누기 1 플러스 탄젠트 x 탄젠트 y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즉 이제 x 플러스 마이너스 y는 이제 이 위쪽은 동일하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고 아래쪽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도 우리가 이제 재료역학에서 이제 어떤 정력학적 문제가 나올 때 많이 활용되는 이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가 역학 계산에서는 이제 외접어는 나오지는 않고 그냥 이 사인 A분의 A는 이제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가 이제 모두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조금 더 이 식을 응용한 그 부분이 이제 또 라미의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라미의 정리도 이제 벡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대문자로 된 A, B, C는 이제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각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과 제2 코사인 법칙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다음과 같이 되는 식의 유도는 이제 생략을 하고, 어차피 뭐 직각삼각형의 이제 삼각비를 통해서 다 유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먼저 제일 코사인 법칙은 우리가 뭐 일반 기계 기사에서는 이제 뭐 거의 뭐 활용될 일은 많이 없는 법칙이긴 한데, 일단 이제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미지의 A나 뭐 B나 C의 어떤 한 변의 길이, 미지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제 어떤 각도, 두 개의 각도를 알아야 되고, 물론 두 개의 각도를 알면 나머지 각도 A는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각도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B와 C에 대한 값을 알아야 이제 나머지 그 A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j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벡터 합에서 어떤 이제 합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에서도 활용이 되는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는 이제 A, B, C 세 변의 길이 값을 알고 어떤 각도 하나를 알고 있을 때, 각도 하나를 알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어떤 미지의 각도 뭐 A나 B나 C 등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벡터에서는 이제 합 벡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만일에 뭐 B와 그 C라는 두 개의 벡터의 어떤 뭐 합 벡터 A를 구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두 벡터 사이의 그 사이값 A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제 두 변과 그 두 변 사이의 사이값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변의 길이를 이제 알 수 있는 공식이 j 코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경우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벡터에서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원래 이제 법칙은 이제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벡터로 넘어가면 우리가 뭐 평행사변형법과 삼각형법 두 개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합 벡터를 이제 합력 벡터를 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방법론에 따라서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었다가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벡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어차피 정역학 그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 기초역학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두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합성도 이제 진동학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삼각이 아니고 이제 진동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가지는 조화진동에 있어서는 조화진동은 사인파나 코사인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어떤 뭐 사인파나 코사인파의 두 개의 파형을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해서 하나의 파형으로 이제 표현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그 관련 문제도 진동학에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공식은 가능하면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된 그 시타 이런 식으로 만일에 뭐 x면 여기도 x가 되어야 되고, 만일에 여기 x인데 코사인은 y가 되었다라고 하면 합성이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제 이 시타는 동일한 시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A와 B는 진폭일 것이고, 당연히 파형이 틀리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은 2분의 파인 만큼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발도 틀리고 이제 진폭도 이제 틀린 이러한 파형을 우리가 하나의 파형으로 이제 합성이 된 것을 표현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그 이제 합성한 그 파에 있어서의 진폭은 이제 원래의 그 파형에 있어서의 진폭을 제곱을 해서 이제 루트를 취한 값으로 그 진폭을 곱해주면 되고, 이때 이제 플러스 알파에 있어서 알파는 우리가 위상각이라고 하게 되는데, 위상각의 의미는 이제 아래 그림에 보시면 원래는 이제 x 우리가 각도도 이제 원래는 이제 시초선에서 출발을 하는데, 각도도 원래 뭐 초기값이 0이라고 하면 x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제 원래 시작하는 위치가 이제 알파만큼 이제 회전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에 이제 그 해당되는 각도 알파를 우리가 이제 위상각이라고 하게 되고, 실제로 어떤 그 사인파를 그려보면 이제 플러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이제 어떤 시프트의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이언 파에 있어서는 우리 0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어떤 음수 쪽으로 이제 알파의 값이 주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이제 시프트가 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인의 그래프와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이제 그러한 시프트의 개념이 그러한 식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어떤 그 점의 위치에 있어서는 이제 알파만큼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를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알파 값을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에 이제 두 개의 공식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공식이 이제 활용되는 그 그림이 이제 아래에 그 그려진 이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어떤 이 사인 파이에 있어서의 그 어떤 시프트 값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이제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똑같은 값인데 우리가 코사인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차이점은 이제 시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되고, 이때에서의 베타는 다음에 이제 그 코사인 베타는 이제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a인데, 이제 a 대신에 이제 b가 들어가면 코사인 베타이고, 동일하게 이제 여기는 b인데 a로 바꾼 것이 사인 베타 값이라고 보면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베타이므로 이제 양변이 아니고 이제 이 값을 이제 아크 사인을 취하면 이제 베타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도 동일하게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위상각을 계산을 하시면 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위상 차는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이제 2분의 파이가 이제 된다는 것도 이제 참고로 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